64세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아내는 투병 중이었습니다. 재취업 시도는 20곳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고요. 고시원 사업에 뛰어든 그 순간부터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에서 고시원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68세가 됐고 4년 전까지만 해도 중견기업 총무부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막막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막막함이 저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대회의실에 불려갔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웃음이 많던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상무님은 아예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겁니다. 희망퇴직이라 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받아든 순간 기쁘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나왔어.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회사들 다 그런다더라. 당신도 언젠간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그때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한 달 병원비만 15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약값까지 하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퇴직금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생활비 월 300만 원에 병원비 200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으로는 2년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여기저기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 돌아온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경력은 좋으시지만 나이가 좀 그렇네요. 우리 회사 분위기상 64세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곳을 넣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취업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60대 재취업률이 30%도 안 된다더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취업이 안 된다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64세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치킨집은 너무 힘들고 카페는 경쟁이 치열하고 프랜차이즈는 가맹비가 부담스럽고 딱히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고시원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시원이 월세 장사라 안정적이에요. 한번 들어오면 최소 6개월은 있거든요. 공실만 안 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돼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월세 장사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고시원 운영하신다고 하시던데 어떤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3년째 하고 있는데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요. 비용 빼고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 돼요. 관리만 잘하면 안정적인 사업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생활비와 병원비 다 해결되고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시원 사업 어떨까? 아내는 의외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걸 할 수 있어? 젊은 사람들 상대하는 일인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인터넷으로 고시원 사업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해보니 고시원 창업 관련 정보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초기 투자비 얼마, 월 수익 얼마, 성공 사례 등등 보기 좋게 정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 인근에 있는 고시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리금 1억 7천만 원에 월 임대료 300만 원이었습니다. 28개 룸의 월 평균 매출이 1,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빼면 월 6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직접 가봤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3층 건물에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장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가족 사업 때문에 고시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입주자들도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실이 2개뿐이니 입주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시원 계약했어. 1억 7천만 원 줬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믿어볼게. 하지만 조심해. 세상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시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관리직을 했으니 고시원 관리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업자들보다 경험이 많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입주자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어색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홍보와 마케팅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방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네이버나 다방 같은 앱을 써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스마트폰도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 외에는 잘 못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설 관리였습니다. 고시원이 15년 된 건물이다 보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고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달 수리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입주자들은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소통이 잘 안 돼요. 시설도 자꾸 고장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3개월 만에 공실률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월 1,200만 원 나오던 매출이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임대료 300만 원에 관리비 100만 원에 수리비 100만 원을 빼면 적자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고시원이 잘 안 돼.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야. 이대로 가면 6개월도 못 버텨. 아내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걱정했잖아. 당신이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실패하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퇴직금을 다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을 버텼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공실률은 70%까지 올라갔고 월 적자는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고시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2천만 원 손해를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퇴직금도 많이 날렸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실패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공부한 게 문제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마케팅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즘 세상은 온라인이 기본인데 저는 아날로그 방식만 알았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50 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창업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는데 사업 계획서 작성부터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들이었습니다. 다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 선생이라는 분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원래 대학 교수였는데 명예퇴직 후 카페를 창업해서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 사업은 공부가 먼저예요.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의 조언에 따라 성공한 고시원 사장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연락하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10명 정도 만났는데 모두들 친절하게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학 근처에서 고시원 3개를 운영하는 50대 여사장님이었습니다. 고시원 사업의 핵심은 입지와 관리예요. 입지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편의시설이 많은 곳이 좋아요. 관리는 무엇보다 깨끗함이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깨끗한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케팅은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이 기본이에요. 그분의 조언을 메모하고 집에 와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마케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만들기, 인스타그램 운영법, 네이버 예약 시스템 사용법 등등. 처음 보는 세상이었지만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다시 공부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보도 같이 해야 돼. 나 혼자서는 안 돼. 아내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는 법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시장 조사도 철저히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 대학가 30곳을 직접 발로 뛰며 돌아봤습니다. 임대료 수준, 입주 패턴, 경쟁업체 현황, 교통 편의성 등등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시생과 대학생보다는 직장인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룸보다 관리가 편한 고시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직장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프리미엄 고시원으로 포지셔닝 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시설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위치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이내이면서 편의점, 마트, 식당이 많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인천 부평역 근처였습니다. 부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4층 건물이었습니다. 40개 룸 규모였고 권리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1천만 원 더 비쌌지만 입지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계약 전에 일주일 동안 매일 그 근처를 돌아다니며 유동인구를 관찰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고 대중교통도 편리했습니다. 2022년 3월 계약을 완료하고 인테리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식 깔끔함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벽지는 모두 밝은 톤으로 바꾸고 침대와 책상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각 방마다 작은 냉장고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공용 화장실과 세탁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지만 품질을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투자한 거 아니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해?
저도 불안했지만 자신감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소개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네이버 예약 시스템도 연결했습니다. 월세는 기존보다 10만 원 높게 책정했습니다. 프리미엄 고시원이니까 가격도 프리미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달은 참담했습니다. 입주 문의는 몇 건 들어왔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 3건 뿐이었습니다. 40개 룸 중에 3개만 차니 입주율이 7.5%였습니다. 매출은 겨우 15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 250만 원도 못 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주율은 30%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월 매출 600만 원에서 각종 비용을 빼면 80만 원 적자였습니다. 또 실패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사업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번에도 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 조금만 더 참아봐.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입주자 중 한 명인 박민수라는 28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장님, 고시원 홍보를 너무 구식으로 하고 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방을 찾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글이 너무 딱딱하고 사진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인스타그램도 해시태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후기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임대료를 조금 할인해 주세요. 저도 마케팅 공부가 되고 사장님도 도움받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월세 10만 원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마케팅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민수 씨의 도움으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고 글도 젊은 감각에 맞게 다시 썼습니다. 해시태그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더 편리하게 개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입주자 후기 관리였습니다. 만족한 입주자들에게 후기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관리해 주셔서 너무 깨끗해요.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곳이 더 믿을만 해요. 같은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0대라는 제 나이가 오히려 신뢰의 요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업자들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나이 든 사장은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 같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4개월째부터 입주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 70%, 85%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입주문의 전화도 계속 걸려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입주율 95%를 달성했습니다. 40개 룸 중 38개가 찬 상태였습니다.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월 매출 1,900만 원에서 각종 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 후 2년 만에 드디어 성공의 맛을 본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입주자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히 지내고 있어요. 이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고시원 사업 잘 되신다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기 힘든데 대단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64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8개월째부터는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방이 나면 연락해달라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REC 시세에 좌우되는 태양광 사업과는 달리 고시원은 실제 수요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2023년이 되자 두 번째 매장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호점이 완전히 안정화됐고 노하우도 축적됐으니 확장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입지를 알아보고 자금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찾은 곳은 부천역 근처였습니다. 부평 1호점에서 지하철로 20분 거리였습니다. 45개 룸 규모의 권리금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1호점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1호점에서 검증된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호점 오픈 준비를 하면서 아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도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기, 예약 관리하기, 고객 상담하기 등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2023년 7월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1호점에서 쌓은 온라인 평판 덕분에 오픈 첫 달부터 입주율 60%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만에 90%를 넘어섰습니다. 1호점보다 훨씬 빠른 안정화였습니다. 지금 2024년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개 지점 합쳐서 85개 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입주율이 98%이고 월 순수익이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 매출로는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년 전 퇴직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아내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월 200만 원씩 나가던 의료비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하고 저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요즘은 3호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1호점, 2호점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 안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 고시원 창업 컨설팅 사업입니다. 저처럼 중년에 고시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64세에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날리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두 번째 성공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64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SNS 마케팅까지 처음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정성과 신뢰가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트렌디한 마케팅보다 진심 어린 서비스가 더 강력했습니다. 60대 사장의 정직함과 책임감이 오히려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무기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시원 사업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이 두 번째 성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줬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첫 번째 실패 후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고시원 두 곳을 돌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입주자들과 소통하면서 젊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입니다. 64세에 시작한 도전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했다면 지금의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인생의 깊이가 새로운 사업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디지털 기술 습득, 새로운 시장 이해 등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됩니다. 해당 업계를 깊이 이해하고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패 요인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3호점, 4호점을 열어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중년 창업가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인생 2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저에게는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64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68세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